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39화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들 지내시죠? 네. 오늘 우리 주제가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인데 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죠? 거의 모든 사람들 앞에 큰 장애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동시대의 사람들이 겪는 전무후무한 최고의 사건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14세기의 유럽의 흑사병 그러니까요. 예, 뭐 비견할 만하죠, 그죠? 근데 어떠세요? 이 코로나 이건 좀 특이한 상황이니까 이걸 제외하고 두 분은 살면서 자기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런 것들을 자주 만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평탄한 길, 예, 곧은 길, 예, 이게 내가 바라는 길인데 예, 울퉁불퉁한 길, 음, 구불구불한 길만 살아온 것 같아. 그러네, 그죠? 자주 근데- 봤냐 그러니 그렇게밖에 표현 못 하겠네. 네. 아니 근데 뭐 자갈길 이런 건 좀 힘들어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큰 바위가 이렇게 탁 가로막아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이런 장애물도 있었나요? 아이 그럼요. 예. 그렇고 자유인님은 어떠세요? 전 뭐 정도는 다 틀리겠지만 음. 각자의 고통이 다 제일 큰 것처럼 네. 느껴진다고 보면 예. 저는 그냥 인생이 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허들하고 장애물은 약간 좀 다른 계속 점프를 해야만 하는. 네. 그죠? 그런 건데 어떠세요? 두 분은 장애물을 만나면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참 어려운 예. 이야기인데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음. 벌어질 일은 벌어지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내가 못 막아. 예. 예. 내 앞에 벌쳐지는 상황들은 내 통제 불능의 예. 상황이에요.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예, 그냥 행동하는 거 집중한다. 외에는 뭐 방법이 좋습니다. 달리 없습니다. 그 자유님은 장애물 만나면 주로 어떻게 대처? 전전긍긍하죠. 그죠? 전전긍긍하다 보면 예. 뭐랄까요, 저랑 상관없이 외부 내지는 다른 힘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다른 경우에는 어쨌든 겪을 고통을 다 겪으면서 예. 견뎌내다 보니 또 다른 길이 예. 보이기도 하고 오케이. 뭐 예, 이랬던 것 그죠? 같습니다. 네. 지금 아마 장애물이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 답변이 다 다를 텐데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항상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장애물이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장애물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시중에 도종환 선생의 담쟁이라는 시를 들어보셨나요? 이게 예. 잘 모르겠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되는 부분만 좀 네, 그러니까. 읊어봐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그러니까 그림 들어본 것 그려지죠, 같다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시 이 도종환님 시가 예. 참 좋은 게 많아. 그죠? 네. 예. 담쟁이를 본받으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를 읽어보면 담쟁이가 우리 인간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왜 사람들은 벽이라고 느낄 때 그 앞에서 어떻게 할까를 그렇죠. 고민하고 있는데 담쟁이는 아무 말 없이 그 벽을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담쟁이를 진짜 가까이에서 유심히 관찰해 본 적이 예. 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벽을 오를까? 어,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막 줄기가 자라서 예. 그 힘으로 올라가는 예. 게 아니라 줄기 사이사이마다 어, 개구리 발처럼 생긴 예. 게 있어요. 어. 그게 이렇게 뻗어서 어. 탁 벽에 이렇게 예. 붙어 있는 그렇죠. 거더라고요. 어. 그걸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그쵸. 보다가 아, 이런 뭐랄까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뭐랄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매달리는 이런 절실함, 막 그렇죠. 그 큰 몸뚱어리를 이 작은
개구리발처럼 생긴 애들이 이렇게 버티고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인이 담쟁이를 보고 담쟁이란 시를 쓴 것도 그죠? 그런 이제 인간이 그 담쟁이한테 본받을 게 있구나라는 느낌 때문에 쓴 거겠죠, 네. 그죠? 예. 이런 게 참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죠. 감수성. 감성인지 아, 예. 통찰력인지는 예. 모르겠으나 예. 인간들은 뭘 하게 되면 음. 그걸 자기가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꼭 누군가한테 얘기해. 뭘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핑계든 합리화든 그 얘기를 네. 꼭 뭔가를 해. 네. 그냥 하든 안 하든 네.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죠. 누군가한테 꼭 그 얘기를 왜 하나. 그러네요. 네. 말 없이 오르는 게 어. 그냥 그렇죠. 말없이 오르는 떠들면서 거죠. 오르는 게 네. 아니죠. 그렇죠. 나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맞아요. 묵묵히 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담쟁이가 사람보다 더 행동파에 네. 가까운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벽을 만났을 때, 다시 얘기해서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벽을 만나면 대처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 대략 3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힘이 들어도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벽 앞에 딱 멈추어 서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벽을 넘지 못하겠으니까 아예 그 벽을 옆으로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벽 너머로 가고는 싶은데 넘을 자신은 없고 해서 아예 벽을 우회해버리는 경우죠. 두 분은 셋 중에 주로 어떤 방식을 택하시나요? 각자 한번 답해 보시죠. 1번 넘어간다, 2번 멈춰선다, 3번 우회한다. 그 대답을 못 하겠고요. 예. 갑자기 타이슨 어록이 떠오르는데 예. 타이슨 어록이 있어요. 마이크 타이슨. 네. 예? 예, 저 권투 그렇죠. 선수. 어. 네. 타이슨 어록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딱 하나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처맞기 전까지는. 예.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처맞기 전까지는 나하고 게임을 하러 들어올 때 다 나름의 플랜과 전략을 다 가지고 오는데 처맞고 나서부터는 그게 다 없어진다는 거야. 벽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 어, 어. 그럴싸한데 이게 갑자기 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답을 막 못 내겠는 게 처맞아 보면 또 달라지거든. 오케이. 그죠. 자유님 어떠세요? 1, 2, 3번 중에? 그러니까 1, 2, 3번 중에 다이렉트를 선택하라 그러면 못 하겠고 보통 이렇게 벽을 만나면 일단 멈춰서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내가 넘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돌아가야 되는지 혹은 우회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는 계속 판단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2번인 거지. 이게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네. 철학자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뭘 거다라는 건 짐작이 네, 돼. 응? 네, 그쵸. 짐작이 딱 네. 되는데 나한테 저 얘기를 딱 해주면 1번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죠, 사실. 예, 그죠? 예. 예. 야 저걸 금방 내가 대답 못할 수도 있고 네, 그죠? 누군가 나한테 해줘도 그걸 내가 금방 수용 못할 때도 있다. 그죠? 인간은. 근데 그걸 가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어쨌든 이 각각의 이제 방법에 따라 이제 사유를 해볼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벽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태도는 다를 거예요, 그죠? 근데 각자 이제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그 벽이 당사자한테 주는 의미나 가치는 달라집니다. 해서 뭐 어느 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첫 번째, 힘이 들더라도 벽을 넘어가려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근데 어쩌면 그 사람은 되게 힘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벽을 오르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벽을 넘어서야 할 이유가 있고 갈망이 있기 때문이죠. 해서 그는 벽을 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에서 말없이 벽을 오르는 담쟁이처럼 오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럼 그 벽을 오르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 되면. 그죠? 알 수 없습니다. 상황 따라 다르죠. 벽을 넘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벽을 넘는데 성공했다면 그에게는 벽 너머의 새로운 삶이 그를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반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벽을 넘는데 실패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그 사람은 크게 실망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벽을 넘지 못했다면 그는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왜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 가지고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안 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냥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담담히 받아들여야지 달리가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미련은 계속 남을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최선을 다했다면 미련이 남을 수는 있으나 그다지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사소한 예를 예. 들자면 운동하고 훈련할 때가 항상 이런 생각을 자꾸 만들게 예. 해요. 제가 어제도 헬스를 못 가니까 동네 예. 그 공원에 가가지고 예. 공원에 그냥 허접한 엮기 있는 거를 예. 막 드는데 그나마 그걸 5세트는 해야지. 근데 한 3세트 하고 나니까 하기 싫은 거야. 아 오늘 왜 컨디션이 안 좋지? 그래서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막 그만두고 내려올라다가 아이씨 할 건 해야지. 그래서 했어. 예. 엄청 귀찮고 괴롭더라고. 근데 끝나고 나니까 아유 이거 뭐 하고 나니까 이렇게 편한 걸 왜 그때는 또 그걸 또 그렇게 갈등을 느꼈을까 이런 마음이 예. 들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처럼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으면 비록 벽을 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도전해봤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미련이나 회한도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시죠. 그 벽 앞에 멈추어 서서 현재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이죠, 그죠? 그는 지금 자기 앞에 가로막고 있는 벽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설 용기도 없고 그럴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현재 상태에 만족하기로, 현재 삶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손쉬운 선택을 한 거죠, 그죠? 그럼 그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뭐 특별히 힘든 점도 없습니다. 달리 뭐 시도한 것도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약간의 씁쓸함 이런 것들이 남게 됩니다. 어떤 게 남을까요? 현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그렇죠.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네. 아마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의식하는 순간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내가 이렇게 살았어?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은 들진 않지만 마음 한켠에 뭔가 남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거죠. 장애불 앞에서 도전조차 해보지 못한 자신의 비겁함 같은 것들이 남아서 개운치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도전조차 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이런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또다시 손쉬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 벽 넘어가 봐야 뭐 별거 있겠어? 여기서 포기하는 편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가 높은 곳에 있는 포도를 먹으려다 포기하고는 자기가 포기한 이유가 포도가 너무 시기 때문이다라고 자의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뭐 많이 얘기했듯이 자기 합리화, 예. 정신 승리 뭐 그죠,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그죠? 그러고는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도전했다가 이제 1번처럼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뭐 비웃기도 합니다. 뭐 무모하다,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야, 뻔히 실패가 보이는데 왜 굳이 도전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짜 실패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무모하게 도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 사람일까요? 당연히 뭐 부자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실패를 선택한 꼴이 됩니다. 해서 도전하다 실패한 사람을 비웃을 처지가 아닙니다. 이게 참 옳은 얘기인데 네. 이 두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도 어떤 벽을 딱 만났을 때 그 벽이 지금 이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몇 개의 벽을 건너왔을 거다 이거예요. 예. 네. 그리고 많이 지쳐 있기도 하고 예. 힘겹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을 예. 것 같다. 그래서 참 그 마음은 공감이 되지만 한 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대한 안타까움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벽을 우회한 사람을 좀 살펴보죠.
그 사람은 벽을 넘고는 싶었으나 용기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차라리 이제 우회로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과정은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은 이제 벽 너머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잘한 거 아니에요? 꼭 직진하고 뭐 벽을 넘어야 되나? 옆에 편한 길 있으면 그죠? 이렇게 갔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예를 한번 상황을 놓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왜 박사, 제가 그래서 박사입니다. 박사. 박사가 되려면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벽을 넘어야 하잖아요. 그죠?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장애물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에 세 가지 유형을 대비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힘들지만 자기 힘으로 논문을 써서 통과한 사람이죠. 두 번째 경우는 힘들어서 포기해버리고 나서 박사학위 받아왔자 뭐 별로 써먹을 것도 없고 뭐 별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수료만 딱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는 세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 그죠? 편법으로 좀 쉽게 대리 논문 돈 주고 이제 대리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회로나 편법으로 쓴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작두님은? 아니 그게 괜찮다는 건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약간 편법 내지는 불법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그 우회로는 이런 건데 네. 세 번째 사람은 자기 능력은 부족하지만 벽 너머의 세계. 다시 얘기하면 박사학위에 대한 갈망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벽을 넘지 않고 우회로라도 선택을 한 거죠. 아무튼 그 사람은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벽을 넘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이제부터 명함에 무슨 박사라는 타이틀을 좀 크게 새겨서 다닐 거예요. 그렇게 해도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박사가 되었는지는 사람들한테 굳이 알려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세 번째처럼 우회로를 택한 사람은 현명한 선택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해야 된다? 두 번째 왜 그래서 자기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그게 차라리 나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네요. 약간 그죠? 네. 예. 모르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예, 근데 이 어쨌든 속담하고 뭐, 우회로를 선택하는 거하고는 예. 다른 얘기더라. 예, 예를 들은 거 예, 보니까. 네.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사실 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벽 너머에 서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벽을 넘어섰노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남들이 우회한 사실은 좀 모른 채 자기가 지금 벽 너머에 있다는 사실만을 알아주길 바라고 있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할까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약간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진짜 박사가 맞나 이런 사람들 몇 명 만나봐가지고 그래서 약간 티는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가령 우리가 누군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면 그 사람들한테 찬사를 보내죠. 왜냐 그러면 그가 에베레스트를 오르면서 만났을 여러 장애물들을 훌륭하게 극복해냈다는 사실 때문에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올랐는데 헬기를 타고 에베레스트를 올랐다고 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돈 많은가 보네. 대단한데 이럴 수는 있는데 그 성취가 네. 얼마나 대단하냐 대단치 않냐 관계없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모르겠지만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 뭔가를 이루는 게 이게 장애물 넘는 거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예. 지금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건 예. 결과만이 아닙니다. 그 예, 예. 과정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장애물 벽이라는 걸 만났어. 쫄라 이러시면서 넘었어. 넘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넘어선 거 하나야.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렇죠. 뭔가 영예가 주어지거나 금메달이 주어지거나 큰 돈이 주어지거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 근데 그런 사람은 그 끝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매번 그런 그러니까요. 도전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중에는 의미 있는 것들을 성취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처럼 벽을 우회한 사람도 좋은 선택을 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만든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신을 가로막는 벽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죠. 좀 쉬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뭐냐 이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장애물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자신의 삶도 풍요로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애물을 많이 경험할수록 삶이 풍요로워진다. 다이나믹한 건 알겠는데 풍요로워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죠? 무슨 잘 말인지 공감이 잘 안 되죠, 모르겠네요. 그죠?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네. 앞에 높은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산을 힘들여 넘어가죠. 그 과정에서 힘은 엄청 들었지만 대신 그 사람한테는 건강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 있죠. 산을 넘지 않고 자기들 넘어가, 나는 택시 타고 저 반대편에 있을게 이러면서 택시를 타고 반대편 하산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힘도 들지 않았지만 건강이라는 선물도 보상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장애물은 몸소 경험한 사람만이 그 건강이라는 선물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예, 요즘에 일부의 친구들은 건강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골병 든다 이런 시각의 표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만큼 지금 현재 그런 얘기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들이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상실감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또 너무 그 벽이 내가 열나 노력했는데도 너무 넘기 힘든 거야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게 자꾸 우리를 좀 가라막아서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말씀하신 건 뭔 얘기인지 난 충분히 공감이 돼.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신뢰가 좀 없어진 거죠. 뭐 이렇게 힘들지만 뭐 이렇게 나중에 온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넘었을 때야만 비로소 너한테 오는 것도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내공이 커져? 이건 뭐 그렇죠. 당연한 거거든. 그렇죠. 예. 예. 제 얘기가 좀 상투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과 장애물과 마주했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하지만 그 벽은 그걸 피하지 않고 직면한 사람한테만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벽이 장애물인 까닭은 우리가 그 벽을 넘어서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벽을 만났음에도 그 앞에 멈춰서거나 우회해버린다 그러면 그 벽은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장애물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쓸 일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선택 때문에 삶이 풍요로워지지도 않고 내공이 길러지지도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멈추거나 우회를 선택하는 순간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닌 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미래는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자주 했던 얘기인데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고통과 역경이 인간을 성숙시킨다. 삶에서 만나는 장애물은 나를 성숙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해서 각자 이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살면서 벽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만약 자기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면 그건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좀 멈추어 있거나 우회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자신을 가려막고 있는 장애물을 느낀다면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도 있죠. 그 장애물이 자기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살면서 크든 작든 장애물은 늘 만나는데 이 장애물을 누군가는 참 쉽게 건너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돌뿌리 하나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앞에 놓여 있는 이 장애물을 넘어가는 자만이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다. 또 내공이 풍부해지거나 아니면 더 큰 성취의 기쁨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장애물, 벽 이런 정도의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진짜 전대미문의 큰 벽을 만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 인생에서 되게 의미 있는 그 순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과 역경이 인간을 성숙시킨다라는 말을 좀 새겨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이제 전체가 전 국민이 어쩌면 전 세계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장애물을 만나고 있죠. 이걸 뭐 어떻게 극복할까는 막상 개개인이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설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 정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사자성어 예.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좋습니다. 예. 자유님. 네. 저를 위해서 하나 떠올렸던 문구인데 예. 그 운동선수들이 보통 이런 얘기 많이 좌우명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예.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라는 건데 이거 역시 그 얘기 니체가 한 얘기. 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더욱 성숙시킨다. 강하게 만든다. 오케이 좋습니다. 멋있네. 예. 좋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 벽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벽 앞에 멈춰서거나 벽을 우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인생에서 장애물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자신의 삶도 풍요로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고통과 역경이 인간을 성숙시킨다라고 말했듯이 삶에서 만나는 장애물은 나를 성숙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해서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나면 포기하거나 우회하지 말고 힘이 들더라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편이 현명한 태도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39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